나름 고민해서 고른 강아지 집. 사진도 예쁘고 후기도 괜찮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주문했는데 정작 우리 집 아이는 냄새만 한 번 맡고 끝이거나 어떤 거는 며칠 만에 후줄근해지고 어떤 거는 물어뜯겨서 아예 무너져 버리고 어떤 거는 청소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방 한쪽에 짐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죠. 이 정도면 좋아하겠지 하고 샀는데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런데 사실 반려동물 하우스는 가격이나 디자인, 재질 등 뭐 어느 하나만 보고 고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들어가서 잘 쉬는가, 그리고 보호자가 관리하기 수월한가인데요. 오늘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강아지 집 유형을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구매 전 꼭 살펴봐야 할 것들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목형 집입니다. 원목형은 확실히 고급스럽죠. 대체로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조립이 어렵다. 무거워서 이동이 불편하다. 밑바닥 청소가 어렵다. 너무 투박하고 일률적인 원목 색상 등이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등의 불만과 곰팡이가 생겼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원목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실내용으로 적합한 사이즈나 집안 분위기와의 조화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립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완제품 여부도 꼭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더, 원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아지는 입으로 물어뜯고 고양이는 발톱으로 긁기 때문에 표면 마감이나 자재 안전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친환경 자재이거나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을 낮춘 자재인지, 도료나 코팅제가 반려동물에게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패브릭형 하우스입니다. 텐트형, 쿠션형, 방석형처럼 부드럽고 아늑한 제품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장점은 분명합니다. 가격대가 비교적 부담 없고 아이들이 빨리 적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신한 촉감 때문에 잠자리로 받아들이기 쉬운 편이죠. 하지만 단점도 가장 현실적입니다. 착한 가격만큼 실제로 하루 만에 물어뜯겨 폭사겠다. 모양도 쉽게 무너지고 금방 후줄근해진다. 털이 박혀서 안 빠진다는 평이 압도적입니다. 털, 침, 간식 부스러기, 먼지, 피부 각질이 쌓이기 때문에 패브릭형을 고를 때는 커버가 분리되어 세탁 가능한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패브릭 제품은 가성비는 좋으나 수명은 장담 못한다 등으로 정리가 되네요. 간혹 가격대가 저렴한 거로 자주자주 바꿔주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썩 좋은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하우스입니다. 저도 나이가 많아 아픈 아이 때문에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냉난방 기능, 온도 조절, 앱 연동, 자동 환기 기능 등 요즘 보호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제품들이죠. 특히 더위나 추위에 민감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한 번쯤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하우스는 기능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음입니다. 팬 돌아가는 소리, 진동, 작동음에 예민한 강아지나 고양이는 아예 접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전선 위치, 과열 방지, 내부 청소 가능 여부, 고장 시 AS가 좋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 하우스는 기계에 둔감하고 정해진 공간에서 잘 쉬는 아이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이 많고 소리에 예민한 아이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플라스틱 캔넬형입니다. 솔직히 디자인만 보면 가장 인기가 없는 편인데요. 감옥 같다, 집안 분위기와 너무 안 맞는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용성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가 쉽고 이동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위생 관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적응된 캔넬은 강아지에게 갇히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쉬는 안전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의 행동학 자료에서도 캔넬은 올바르게 인식될 경우 안정된 휴식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벌을 주는 공간으로 쓰면 안 됩니다. 억지로 밀어넣거나 문을 닫고 오래 방치하거나 혼낼 때 들어가게 하면 캔넬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불안한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또 저가 플라스틱 제품 중에는 플라스틱 특유의 냄새가 강하거나 마감이 거친 제품도 있으니 구매 전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실 체크를 해볼까요? SNS에서는 예쁜 강아지 집들도 많고 좋아 보여서 따라 샀는데, 그런데 우리 집으로 오면 왜 성공적이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냄새입니다.
새 제품들은 본드 냄새, 원단 냄새, 부자재 등의 냄새로 사람보다 후각이 예민한 동물에게 훨씬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들은 바로 사용하기보다 며칠 정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냄새부터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강아지 집을 놓는 위치입니다. 아이에게 집은 긴장을 내려놓고 푹 쉴 수 있는 장소여야 하는데요. 주로는 거실 중앙이나 침대 옆이 제일 무난하다고 알려 있죠. 그러나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집의 위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들이라 이번 영상에 다 담기가 좀 길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사이즈 문제입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권장 몸무게만 믿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같아도 다리가 긴 아이, 몸통이 긴 아이, 둥글게 말고 자는 아이, 쭉 뻗고 자는 아이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아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는지, 엎드렸을 때 몸이 눌리지 않는지, 나올 때 불편하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관리 난이도입니다. 보호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집은 아이에게도 쾌적하게 쓰기 쉽지 않겠죠? 결국 오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세탁과 청소가 용이한가? 집안 분위기를 너무 해치지는 않는가? 쿠션이 쉽게 꺼지지 않는가 등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강아지 집, 고양이 집은 우리 아이가 편하게 들어가 쉬고 보호자가 쉽게 꾸준히 관리할 수 있고 집안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집입니다. 내 마음보다 우리 아이가 진짜 쉴 수 있는 집, 그 기준으로 고르면 실패 확률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 영상으로 앞으로 아이들의 집을 구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강아지 집 사용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후기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집을 골라줬는데도 아이가 끝내 들어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성향별 올바른 하우스와 잠자리 위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틈틈이 들어오셔서 꼭 시청하세요. 감사합니다.